안녕하세요. 의료인이 되는 모든 것 MSK 에듀의 김성환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유럽의대 학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 유럽의대의 과정이 어떻게 설계가 돼 있고 또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무엇을 알아야 하고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 뭐하러 얘기를 꺼내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대는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 또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하나의 과정인 학제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학 전에 학업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진학 후에는 학업의 과정에 대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졸업 후 취업 과정 등등의 모든 것들이 이런 이해를 통해서 계획과 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유럽 의대들은요, 대부분 6년 학부제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6년의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인 1, 2학년,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3, 4, 5학년,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6학년,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 2학년, 이 과정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리클리컬 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임상 전 단계라고 한국어로 하면 적당할 듯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세포생물학, 화학, 이런 기초의학, 거기 물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해부학, 발생학, 또 생리학, 생화학 같은 기초의학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금 배워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3, 4, 5학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과정은 우리가 클리니컬 이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임상 과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크게는 일단 먼저 두 가지입니다. 병리학하고 약학이에요. 이 병리학을 통해서는 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약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약물 처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터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우리가 주요 과목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안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우리가 마이너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각 과목에 대한 학업을 주독을 함으로써 우리가 병에 대한 또 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임상 실습도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이제 6학년인데 이 6학년 과정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소해요. 왜냐면 6학년 때는 실제적으로 수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6학년이 전체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정신과, 신경과 같은 아주 주요한 과목들의 실습으로만 채워지게 돼요. 한국으로 비교하면 인턴십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사실 인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시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고요. 졸업에는 졸업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졸업시험이 통상적으로는 면허시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심과 동시에 기본적인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과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통상 우리가 학부가 구성이 돼 있죠.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과 2년 동안 약간의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돼요. 그런데 유럽의대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부터 바로 시작이거든요. 이 차이점이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거 뭐예요? 어떤 과목 나와요? 몇 문제 나옵니까? 기출문제 있어요? 족보는 있습니까? 물리가 이 학교엔 시험 안 나오나요? 그럼 물리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과학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전혀 생기지 않아요. 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진학을 하게 된다면요, 실제 진학 후 1, 2학년의 학업에는 입학시험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여러 양적인,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유급이라는 측면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따로 빼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사실 조금 깊은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볼게요. 두 번째는
4학년 이후에 여러분들의 학업 과정이 졸업 후의 비전을 좌우한다는 점을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외국 의대를 우리가 유학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 의대와의 또 차이점이 뭘까요? 한국인들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영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국제 학부 안에서 공존하게 돼요. 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의 모든 국가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서 이 학생들한테 일일이 졸업 후에 어떤 비전이나 취업 경로에 대해서 가이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의대, 외국 의대로 유학을 가신다라 그러면 이 고학년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학년 이후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학이라고 하는 게 4학년 때 끝나고요. 사실 약학이 끝나고 나면 의대생 입장에서는 학업적인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과목들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야 이제 다 끝났다 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가 있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학교가 있다 이메일도 좀 보내보시고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국가고시를 보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4, 5학년 이후를 보내고 또 6학년 실습 과정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야 하는지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4, 5학년 그리고 또 다시 6학년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고민들을 졸업 이후부터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졸업 이후에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백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하고도 어느 정도 맞물려요. 해외의대, 국외의대 출신들에게는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거를 제가 학생 때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재학생들 중에서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위에 제가 이메일 하나 달아드릴게요.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또 밑에 댓글 이용하셔도 제가 달아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저 돈 안 받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시는지 전부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1, 2학년의 성공적인 시작 또는 1, 2학년의 성공적인 학업은 뭐와 이어진다? 졸업과 이어진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되는 거다? 입학 전에 고려해 봐야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졸업 후의 성공적인 안착은 결과적으로 4, 5, 6학년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로 의대 학제를 이해하는 일은 곧 입학 준비의 과정과 졸업 이후의 비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준비다 라는 게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의대 학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도 너무 저희가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익한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다시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